나이 들어가면서 체내 효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므로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효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무, 매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요, 소화불량과 효소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소화가 잘 안 돼서 뭘 먹어도 답답하고 체한 듯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효소를 만들어서 먹는다, 또 누가 효소를 선물해줘서 먹는데 이거 내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들이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경우 이 효소가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가 도움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증상과 또 특정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소화불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과 같이 내시경으로 특정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형태적인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기질성 소화불량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요. 이와 반면에 특별히 궤양이나 암 같은 이상이 없는데도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이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효소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시경과 같은 검사에서 소화성 궤양이다, 위암이다 이런 특정 진단을 받는다면 효소는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건강검진 차원에서 위 내시경을 받게 되는데 그때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등의 이제 진단명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만약에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염증이 직접적으로 소화불량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질적 소화불량이다라고 여기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 불리는 경우에는요, 특정 진단 기준이 합의가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내시경 검사 등의 검사로 특별한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식도의 염증이나 또 위 소화성 궤양이나 또 위암, 또 장과 관련해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인 이상은 이제 제외하고, 가벼운 염증 정도는 구조적 이상이다 보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식후 충만감, 뭐 먹고 나서 그득한 느낌, 조기 포만감,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부르고 차오르는 듯한 느낌, 또 윗배에서 통증이나, 이때 통증은 가벼운 정도의 통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화끈거리거나 쓰린 듯한 느낌이 지난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난 6개월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이러한 특정 진단 기준에 부합이 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 반드시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구조적인 이상, 형태적인 이상이 내시경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데도 소화불량이 계속된다면 기능성, 즉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겠죠. 이러한 소화불량 환자에서 한 20% 정도는 표준적으로 내과를 들르고 큰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에서 검사하고 처방을 받아 써도 차도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잠시 좋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또 재발하는 이런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전체 35% 정도에서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해요. 또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뿐만이 아니고 식도와 관련된 증상도 나타나고 장과 관련된 증상도 나타나고 이렇듯 이제 증상의 변화도 심해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방이건 양방이건 표준적인 어떤 치료뿐만이 아니고 음식 관리에 대해서 특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특히 효소제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의 증상은 먹고 나서 답답한 경우, 또 트림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 속이 쓰린 경우, 또 헛헛하다고 그러죠. 뭔가 불편한 느낌, 또 통증 등의 그 각각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달리 진단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즉 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누는 이유는 특히 차서 오는지 열이 많아서 오는지 기능이 약한 건 아닌지 또 담적과 같은 이상 물질이 노폐물이 쌓여서 오는 것은 아닌지 등과 같이 질환의 한의학적인 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효율적인 증상을 나누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화불량의 경우 기능적인 이상이 있을 때 효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효소는요 엔자임이라고 하죠. 음식물을 분해하고 몸에 흡수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면역 기능과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러한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체내 효소하고요. 음식류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 효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체내 효소는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점점 양도 줄어들고 그 효소의 역가 즉 활성 정도도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체내 효소는요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화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침샘이나 위장, 소장 등에서 각 기관에서 음식물의 종류에 맞게 분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의 경우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은 프로테이스, 또 지방은 리페이스라는 효소가 각각 분비돼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돕고요. 그 다음에 대사효소는 흡수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꿔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또 손상된 세포의 복구나 또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조절 등을 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내 효소가 점점 줄어드는 어르신들의 경우 적절히 음식물이나 또 따로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나이 들어가면서 체내 효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므로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효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무, 매실, 새우젓, 또 마, 양배추, 사과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효소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날것으로 먹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무의 경우 동치미를 담가 먹으면 좋을 듯 싶고요. 매실의 경우는 매실청을 만들어서 차처럼 이렇게 하루 한두 잔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히 새우젓의 경우는 식사하실 때 육류, 특히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을 기호에 맞춰서 섭취하실 때 같이 먹는 게 바람직하겠죠. 또 이 마의 경우는 한의학에서 산약이라고 그래서 비위를 튼튼히 하는 작용이 있어서 마즙을 내서 같이 먹는 방법이 좋을 듯 싶고요. 양배추의 경우도 양배추 즙을 만들어서 먹긴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르신들의 경우 배가 차고 쉽게 설사한다면 양배추 즙을 오랫동안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과가 있는데 사과나 키위나 파인애플 등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후식으로 즐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효소를 사용하는 몇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어요. 먼저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율을 개선시킨다 라는 그 작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첫째는 나이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 점점 체내 효소의 분비가 줄어든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듯 싶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이 소화불량이 구조적인 이상,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같은 것이 발견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위산 분비를 오히려 촉진해서 속을 쓰리게 만들거나 역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상처가 빨리 남는 걸 방해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듯 싶고요.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표준 치료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몇 종류의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근거가 확인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논문은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어서 소화효소 보조제의 효과를 살펴본 RCT라고 해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그 내용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5종류의 복합 소화효소를 사용하면 삶의 질이나 통증, 수면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 내약성이 우수하여서 좀 먹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보조 치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보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구에 있어서도 소화효소 복합제가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보였고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어서 효과적인 보완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나이 들면서 기능적인 면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표준적인 치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소화 효소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